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형수님은 잠깐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제 옆에 다가와서 살짝 앉았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은 제 손을 살며시 잡더니 말을 꺼냈죠. 우리 도련님 정말 멋진 걸 갖고 있네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좋았겠다. 처음에는 형수님이 저를 놀리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30이 다 되도록 저는 여자를 안아본 일이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는 몇 번 사귀어 보기는 했지만 그냥 미지근한 사이로 지낸 게 전부였어요. 사실 20대 초반 대학생 때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랑 그걸 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 걸 본 그 친구가 무섭다고 기겁을 하면서 질색팔색을 하는 바람에 그날의 분위기는 파토가 나버리고 말았고요. 그 기억이 사실 저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게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애인을 사귀어도 그걸 해볼 생각은 못 해봤었어요. 나는 왜 이런 걸 달고 태어나서 정상적인 연애도 못 해본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형수님이 그런 저를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멋진 걸 갖고 있다면서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형수님은 조금씩 손길을 뻗어왔어요. 그쪽으로 말이에요. 일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형수님이 물었어요. 뭐가요? 크기도 너무 크고 또 형수님하고 이러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대답을 했죠. 다들 싫어하던데요. 징그럽고 무섭다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형수님은 아니라면서 그 친구들이 뭘 몰라서 그랬나 보다고 피식 웃음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서 형수님의 손길은 이미 거기 닿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너무 커서 조금 그렇잖아요. 형수님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히려 좋아. 그 말에 저는 폭발해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에요. 몇 년 전 형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형수님을 집에 데려왔던 날이 기억이 나요. 큰형은 저하고 16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늦둥이거든요. 부모님은 큰형이 빨리 장가를 가서 손주를 안겨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한다고 좋은 시절을 다 보냈고요. 나이 40이 넘어서야 형은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형이 나이가 있다 보니 형수도 젊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형수님은 싹싹해 보이고 애교 있어 보이는 타입이더라고요. 부침성도 있어서 저에게도 도련님, 도련님 하면서 엄청 가까운 척을 했고요. 낯을 가리는 저에게는 오히려 그런 형수님의 성격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형수님은 몸매도 참 볼륨감 있는 타입이었어요. 40의 나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숭미도 있었고요. 참 매력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형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한다는 형수님은 손도 어찌나 예뻤는지 몰라요. 뽀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유독 눈에 들어왔었죠. 부모님도 형수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빨리 아이를 가지라면서 당부를 하셨고요. 형수는 살갑게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애교가 넘치는 형수는 곧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형의 신혼집도 서울이었고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종종 형네 부부를 따로 만나기도 했었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도 형수님처럼 여성스러우면서 애교 넘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별다를 것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직장도 서울에 구하게 되었죠. 사실 저에게는 조금 유별난 신체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가 조금 큰 편이에요. 남자들이야 거기 사이즈가 자존심이랑 관련이 있으니 크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형수님하고의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제 물건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축돼서 살았던 건 다 그 기집애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동갑내기 친구랑 연애를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살면서 제대로 사귀어 본 첫 여자친구이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그 여친을 정말로 많이 좋아했었어요. 군대도 가기 전이니 저도 순수할 때이기도 했고요. 첫 여친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 친구랑 처음으로 손도 잡아보고 뽀뽀도 해보게 되었고요. 대다수의 처음을 그 친구랑 함께 하게 되었죠. 그 시절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또 한참 혈기왕성할 때니 그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었죠. 어떨 때는 손만 잡아도 거기서 신호가 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음이 통했는지 우리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숙소를 방 하나만 예약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그날 거사를 치르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죠. 바다 구경도 하고 낮 시간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종일 여친이랑 손을 잡고 다니느라 손에 땀이 한가득 찰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었고요. 숙소에서 여친이랑 단둘이 있게 되면서 제 심장은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었죠. 서툴기는 했지만 본능적으로 저는 여친을 달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여친은 무장해제 되어 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마치 무릉도원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리고 한껏 달아오른 저는 마침내 제 그걸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여친이 제 그거를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놀라는 거 있죠. 너무 크다면서 무섭다고요. 안 하면 안 되냐고 여친은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1박 2일로 여행까지 와서 이렇게 분위기까지 한껏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멈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여친을 어르고 달래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살살하겠다느니 그냥 대보기만 하겠다느니 하면서 조금 구차할 정도로 여친을 달랬는데요. 결국 무섭다고 싫다고 난리를 부리던 여자친구는 울음까지 터뜨리고 말았고요. 저보고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싫다고 이불을 끌어안고는 대성통곡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김이 팍 새버린 것도 있었고 저도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서 애꿎은 담배만 연신 피워대다가 밤을 새다시피 했고요.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도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여친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가벼운 이별로 남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친구와의 헤어짐은 저에게 트라우마 같은 상처도 남기게 되었어요. 제 그거를 보고 징그럽다느니 무섭다느니 소리를 지르면서 경악하던 그 친구의 표정이며 말투가 뇌리에 또렷이 남게 되었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조금 잃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조금만 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사귀게 된 여자들하고는 그걸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었어요. 조금 의기소침한 남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창피하지만 저는 그렇게 총각 딱지를 떼지 못하고 지내오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취업까지 하게 되었고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 여친을 사귀어도 늘 재미없게 연애가 끝나버리곤 했었어요.
그러던 중 2년 전 어느 날인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형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어느 날인가 한밤중에 형수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받아봤는데요. 형이 밤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연락이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형은 볼 수조차 없었죠. 음주운전 차량하고 사고가 났고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던 듯 했어요. 형은 결국 그렇게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죠.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수를 도와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며칠간은 일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았어요. 형이 그립기도 했고요. 형수가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억지로 다시 출근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금요일 저녁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형수에게 전화를 한 통 넣어봤어요. 저도 힘이 들긴 했지만 형수는 오죽했을까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토요일에 바람이나 쏘이시겠냐고 물어봤더니 형수는 그러자고 했어요. 누나 같기도 하고 형수에게는 마음이 많이 갔거든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에 저는 형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형수는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지 며칠 사이에 꽤나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형수를 차에 태우고 서울을 벗어나서 바람이나 쏠 겸 달리기 시작했죠. 풍경 좋은 곳을 둘러보기도 하고 한동안 말없이 우리는 걷기도 했어요. 형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도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곱게 넘어갈 리가 없었지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억지로 했고요. 그렇게 형수를 모시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름 바쁘게 토요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늦은 밤이 다 되어서야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요. 고맙다고 어렵게 입을 떼는 형수님을 보니 마음이 너무 착잡해져 왔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가능하면 주말마다 놀러 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돌아오게 되었죠. 아마 그게 형수님하고 저하고 각별해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말이면 형수님을 만나러 가곤 했고요. 그런 날들이 몇 달은 흐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는 형수님도 조금씩 슬픔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에 자기 만나러 오지 말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인가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형수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 연애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혼자 무료하게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 형수님이랑 바람이라도 쏘이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형수님하고 토요일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져 갔어요. 어느 날인가 형수님을 집 앞에 내려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냥 가지 말고 들어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그날은 자고 가라고 했어요.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그 집에 들어가 보는 거였어요. 형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몇 달 만이었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집안에 형수님이랑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도련님 덕분에 조금은 견딜만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어색한 정적을 깨는 형수님의 첫 말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우리는 형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더듬기도 했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를 하기도 했죠. 때론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야기에는 웃음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형수님의 밝은 웃음이었죠. 도련님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냥 도련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짝 술에 취한 형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형수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대답을 했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겠다고요. 형수님은 고맙다면서 웃어주었어요. 오랜만이었는지 형수님은 그날 꽤나 취하게 되었고요. 그런 형수님을 안방으로 모셔다 드리고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던 형수님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취기 때문이었는지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뒤로 주말이면 저는 형수님을 계속 만나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은 점점 데이트처럼 되어가는 듯 했죠. 남들이 봐서는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인가 유독 형수님이 예뻐 보였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형수님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요. 치마단 아래로 보이는 다리가 유독 예쁘게 느껴졌어요. 매끈하고 뽀얀 다리가 어찌나 예쁘고 여성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계속 이상하게 형수님 다리로 눈길이 향했어요. 스타킹을 신고 있어서 매끈거리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형수님을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참 심경이 복잡해지는 듯 했어요. 형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형수님인데 이상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서 스스로를 질책하듯이 타이르기도 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바다 구경을 갔다가 해변가를 같이 걷던 중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정신 나간 척하고 걷던 도중 형수님의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가느다랗고 뽀얀 그 손을 말이에요. 형수님은 처음에는 조금 놀란 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내 저를 보고 웃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수줍은 듯 말을 꺼냈죠. 도련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냥 그날은 그 손을 잡고 걷고 싶었어요. 그렇게 종일 형수님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게 되었고요. 때론 형수님이 제 팔을 끌어안듯이 팔짱을 끼고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했죠. 그날따라 유독 몸을 바짝 밀착시켰는데요. 그런 스킨십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실 저는 이미 반응이 와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죠. 둘 다 술이 약한 편이라 매번 맥주 몇 캔씩 나눠 마시는 게 고작이었는데요. 아까의 스킨십 때문이었는지 우리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민망한 마음에 형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곳을 본다는 게 자꾸 형수님의 다리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형수님도 그런 제 눈빛을 알아챈 듯 했고요. 짓궂게도 낮부터 본인 다리를 왜 자꾸 쳐다보는 거냐고 물었죠. 그 말에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고요. 대답을 못하고 있자 형수님은 장난이라면서 제 팔을 은근슬쩍 터치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날이 저물고 있었어요. 맥주 몇 캔에도 많이 취하는 느낌이었고요. 그건 형수님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어지러운 게 눕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을 기약하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향했죠. 작은 방에 누워 있는데 그날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 있게 되자 긴장이 풀리게 되었고요. 그날은 도저히 그냥 잠들기 어려울 듯 했어요. 혼자서 하면서 쌓인 걸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슬슬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요.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도 되죠? 이 말과 함께 형수님이 작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잠이 안 와서 와봤다면서 형수님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오늘은 한 방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왔죠.
다행히 본격적으로 그걸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들킨 것도 아니었는데 제 심장은 마구 두근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형수는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나 봐요. 엉거주춤한 제 자세를 보고는 무언가 눈치를 채버린 것 같았죠. 형수님은 잠깐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일어나서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제 옆에 다가와서 앉았고요. 형수님은 제 손을 살며시 잡더니 말을 꺼냈어요. 그냥 오늘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형수는 제 옆에 조용히 몸을 뉘었어요. 그리고는 제품을 파고들었죠. 저는 형수님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능숙한 형수님의 손길은 자연스레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곧 형수님은 감탄을 내뱉고 말았어요. 우리 도련님 정말 멋진 걸 갖고 있네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좋았겠다. 처음에는 형수님이 저를 놀리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30이 다 되도록 저는 여자를 안아본 일이 없었잖아요. 대학생 때 사귀었던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사실 훌륭한 걸 갖고 있었지만 의기소침한 남자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형수님이 그런 저를 칭찬해주고 있었어요. 멋진 걸 갖고 있다면서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형수님의 손길은 이미 대담해져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형수님이 물었어요. 뭐가요? 크기도 너무 크고 또 형수님하고 이러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대답을 했죠. 다들 싫어하던데요. 징그럽고 무섭다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형수님은 아니라면서 그 친구들이 뭘 몰라서 그랬나 보다고 피식 웃음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서 형수님의 손길은 이미 거기 닿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너무 커서 조금 그렇잖아요. 형수님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히려 좋아. 그 말에 저는 폭발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그날 우리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30이 다 되어가는 그 나이에 저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것도 형수님 덕분에 말이에요. 형수님은 엄청나게 놀란 듯 했어요. 거의 비명을 질러버리기도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날 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밤새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죠. 세상에 형수님하고 저하고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 마주한 형수님은 새색시처럼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봤던 표정 중에서 그날 형수의 얼굴이 가장 발그레하고 예뻐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침을 맛있게 차려준다면서 주방으로 향하는 형수를 붙잡았고요. 하루 사이에 남자가 되어버린 저는 당당하게 먼저 리드를 하게 되었죠. 대낮이라 민망하다고 하면서도 형수는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거칠 것이 없는 듯 했어요. 사실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여자를 알아버린 저는 주체하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아침에도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말았고요. 이런 격렬한 아침은 처음이었다면서 형수님은 저를 사랑스레 바라봐 주었죠. 그렇게 형수님과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저는 형수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요.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도련님, 형수님에서 자기로 바뀌게 되었죠.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형수는 살면서 만나본 남자 중에 제가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해요. 크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네요. 그날이 처음이었다는 제 말을 형수님은 믿어주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의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싶네요.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 스타일인 여자를 안게 돼서 좋고요.
또 형수는 젊은 저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버릴 정도이니 말하자면 입이 아프죠. 종종 형이 떠오를 때면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아마 그곳에서 형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형이 못 다준 사랑을 제가 마음껏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말이에요. 형수님 말대로 제가 사는 집을 정리하고 아예 살림을 합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이네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형수님은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